먼저 세계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학 졸업식을 가까이서 접하는 건 처음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의 3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3가지 이야기일 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인생에 일어나는 점들의 연결에 관한 겁니다. 전 대학에 입학한 지 6개월 만에 자퇴했습니다. 한 18개월 정도 몰래 강의를 듣다가 결국에는 그만뒀습니다. 왜 자퇴했을까요? 그건 제가 태어나기 이전으로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의 친어머니는 젊은 미혼모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저를 입양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미래를 위해서 대학을 나온 양부모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변호사 가정에 입양되기로 결정되었죠. 하지만 제가 태어나던 마지막 순간에 그 가정은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마음을 바꿉니다. 대기하고 있던 부모님은 한밤중에 예정에 없던 아이가 태어났는데 입양을 하겠느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그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친엄마는 나중에 알았어요. 입양을 희망하는 쪽 어머니가 대학 졸업을 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걸 알고는 입양 동의서를 거부했습니다. 몇 달 후 부모님이 저를 대학까지 보내겠다고 약속을 한 후에야 친어머니는 동의했죠. 이게 제 인생의 시작입니다. 17년 후 저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순진하게도 스탠퍼드 대학만큼 등록금이 비싼 대학을 선택했죠. 노동자 계층이었던 부모님이 애써 모아둔 돈이 모두 제 학비로 쓰였습니다. 6개월 후 대학 생활은 저에게 그만한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뭘 원하는지 또 대학이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부모님께서 평생 모은 돈을 다 부어야 했어요. 그래서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두려웠지만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퇴 후에는 관심 없던 과목들을 버리고 더 흥미있어 보이는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 집 바닥에서 자기도 하고 5센트짜리 콜라병을 팔아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밤이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위해 11km나 걸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와, 그래도 정말 맛있더군요. 단순히 호기심과 직관만을 믿고 저지른 일들이 훗날 정말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엔 리드 대학은 최고의 필체 교육을 제공했었습니다. 학교 곳곳에 붙어있는 각종 포스터와 라벨지들은 손으로 아름답게 그린 예술들이었습니다. 자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정규 과목을 들을 필요가 없었고 필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각종 글자의 조합이 있는 여백의 다양함을 더 멋지고 훌륭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건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름답고 예술적이었기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이게 제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우리가 첫 번째 매킨토시를 구상할 때 그것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계한 그것을 매킨토시에 적용했죠. 그건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최초의 컴퓨터였습니다. 만약 제가 그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매킨토시의 복수서체 기능이나 자동자감 맞춤 기능은 없었을 거고 맥을 복제한 윈도우도 그런 기능이 없었을 겁니다. 결국 개인용 컴퓨터는 이러한 기능들을 갖추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대학을 중퇴하지 않았다면 필체 수업을 못 들었을 거고 컴퓨터에는 지금과 같은 뛰어난 글씨체가 없었을 겁니다. 물론 대학에 있을 때는 미래를 내다보고 인생에 일어난 점들을 연결하는 건 불가능했죠. 그러나 10년이 지난 후 되돌아보니 그건 매우 분명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미래의 점들을 연결할 수 없을 겁니다. 단지 현재와 과거만을 연결해서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배짱, 운명, 인생, 카르마 등등 뭐든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가 미래로 연결된다는 믿음이 여러분의 심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인생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과 상실에 관한 겁니다. 저는 운 좋게도 인생에서 정말 사랑하는 걸 일찍 발견했습니다. 차고에서 2명이서 시작한 애플은 열심히 일한 덕분에 10년 후에 4,000명이 넘는 직원을 갖춘 대기업이 됐습니다. 바로 1년 전 우리는 최고의 발명품인 매킨토시를 출시했고 저는 이제 막 30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고당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만든 회사에서 해고당할 수가 있을까요? 애플이 점점 성장하면서 저는 유능한 경영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1년은 잘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는 나와 경영자의 비전은 어긋났고 우리 사이도 틀어졌습니다.
그때 이사회는 그의 편을 들었고 저는 공개적으로 30세 나이에 퇴출되었습니다. 완전히 절망했고 참담했습니다. 선배의 벤처세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같았고 저에게 넘겨진 경주마 바톤을 놓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 패커드와 밤 노이스를 만나 이렇게 실패한 데 대해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실패의 본보기였고 심지어 실리콘밸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천천히 뭔가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일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애플에서 겪었던 일들조차도 그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했죠. 해고당했지만 저는 제 일을 여전히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애플에서 해고당한 건 제 인생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무거움은 다시 초심자의 가벼움으로 바뀌었고 모든 일에 대해 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5년 동안 저는 넥스트와 픽사를 창업했고 멋진 여성인 지금의 아내와 사랑에 빠졌죠. 픽사는 세계 최초의 3D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를 시작으로 지금은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사건인 넥스트 인수와 저희 애플로 복귀 후에 넥스트 시절에 개발했던 기술들은 현재 애플의 르네상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로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만약 애플에서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매우 쓰디쓴 약이었지만 저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때때로 인생이 당신을 배신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제 일을 사랑하는 것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지는 의미처럼 일도 똑같습니다. 일은 삶의 많은 부분들을 채워나갈 것이고 여러분이 위대하다고 믿는 그 일을 하는 것만이 진정한 만족을 줄 겁니다. 위대한 일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일을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으세요.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찾아내면 그때는 알게 될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나아질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 추구하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저의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17살 때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어요.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꼭 성공할 것이다. 이 글에 감명받은 저는 그 후로 33년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며칠 연속으로 노라는 답을 얻을 때마다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곧 죽는다고 하는 생각은 결정을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어줬습니다. 모든 세상의 기대, 자부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은 죽음 앞에서는 모두 떨어져 나갑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무엇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언젠가는 죽을 운명입니다. 그러니 가슴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1년 전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검사를 받았고 췌장에 악성 종양이 보였습니다. 의사들은 거의 치료할 수 없다고 했죠.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 남았다고 말입니다. 주치의는 집으로 돌아가 신변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건 내 아이들에게 10년 동안 해주려고 했던 것들을 몇 달 안에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이 수월하도록 신변을 정리하고 작별 인사를 준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위장을 지나 장까지 내시경을 넣어서 췌장에서 암세포를 채취하는 조직검사했습니다. 저는 마취 상태였어요. 아내가 나중에 말해주기를 의사들이 현미경으로 세포를 분석하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희귀한 종류의 췌장암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술을 받았고 감사하게도 지금은 완치되었습니다. 그때만큼 제가 죽음에 가까이 직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간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니 죽음이란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누구도 죽고 싶지 않을 겁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도 천국에 가기 위해 죽고 싶진 않겠죠.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죽음은 삶을 대신할 변화를 만듭니다. 구세대를 대신하고 신세대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신세대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여러분도 구세대가 되어 사라져 갈 겁니다. 너무 극단적이었다면 죄송하지만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타인의 생각인 결과물에 불과한 진리에 현혹되지 마세요. 또한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뜨거운 심장과 직감을 따르는 용기를 내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의 심장과 직감은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부차적일 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구백과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바이블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몰로파크에 사는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시적인 감각이 가득한 책이었어요. PC나 전자출판이 없던 1960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타자기 가위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구글이 등장하기 35년 전 책으로 된 구글 같은 거였죠. 정말 이상적으로 만들어졌고 깔끔한 정리와 멋진 개념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쇼트와 동료들은 몇 번의 개정판을 내놓았고 그들의 수명이 다하기 전 최종판을 내놓았습니다. 그때가 70년대 중반, 제가 아마 여러분 나이대였습니다. 최종판의 뒤쪽 표지에는 이른 아침 시골길 사진이 있었는데 오직 도전적인 사람들만이 히치하이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 사진 밑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항상 갈망하라. 우직하게 나아가라. 그것이 그들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시작을 위해 졸업을 하는 여러분에게 같은 바람을 가집니다. 항상 갈망하라. 우직하게 나아가라. 감사합니다.